자, 오늘은 삼국통일 시기와 발해와 남북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삼국통일 시기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먼저 612년에 쌀수 대첩이 정리되고 있네요. 쌀수 대첩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약 한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구러를 쳐들어갔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이렇게 정천강에서 이렇게 그 정천강 일대로 막아서 가고 있는 그 30만 대군을 다 수장시켜서 사건이죠. 그래서 돌아갔던 군인이 3천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수나라 장군이 우중술과 우중문이었는데 을지문덕이 우중술, 우중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중술, 우중문이 이거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수나라가 무너졌던 사건인데, 이 살대첩 이후로 수나라는 그대로 망하게 되고 수나라 대신에 중국에는 당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집권하게 되고요. 이 정권을 잡은 그 중국의 당나라는 645년에 다시 한번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그 전투가 영화 안시성으로 유명한 안시성 전투입니다. 이때도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중국의 큰 세력들을 다 이겨냈죠. 이때 나중에 태종 무영왕이 되는 김춘추가 처음에는 고구려를 갔다가 연합을 하자고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한테 이렇게 연합 못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당나라로 가게 되죠.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연합을 이끌어냈는데 그게 나당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김춘추가 하기 전에 우리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역을 점령했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 요때 처음으로 신라가 이렇게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이렇게 있으면 신라가 처음으로 한강역을 점령했으면 이 점령한 한강역을 가지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춘추는 중국 쪽에 있는 당나라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합이 바로 나당연합이 됩니다. 나당연합군은 처음으로 660년에 백제를 멸망하게 되는데 황산벌 전투를 합니다. 이때 백제의 계백과 신라 김유신을 중심으로 한 신라 장군인데 계백은 5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고 신라는 약 5만 명 정도라는데 한 4번, 5번 전투를 이겼다고 하죠. 결국에는 그 계백의 항산벌 전투에 치게 되지만 김유신 장군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백 장군을 이렇게 장사를 지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존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668년에 고구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는데, 이거는 전투에서 멸망이 아니라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이랑 동생이 있는데 신라랑 당나라가 아들하고 동생을 이렇게 서로 해위를 해가 데려갔죠. 그래서 연남생 뭐 그런 사람들 데려가면서 이 데려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면서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이렇게 백제하고 고구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제하고 고구려 유민들은 백, 그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는 신라랑 당나라만 남게 되는데,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신라 사람들은 기존의 백제랑 고구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막아달라, 연합해달라고 하면서 기존의 고구려 땅이었던 매소성에서 675년에 당나라를 한번 이기고요. 기존의 백제 땅이었던 기볼포에서 676년에 이기면서 당나라를 모조리 다 몰아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삼국통일의 완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통일이 되었지만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렇게 잇고 싶어 했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은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그 부흥운동이 백제계 부흥운동이 있고 고구려계 부흥운동이 있거든요. 잠깐만 자 볼게요. 어,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고연무 건모점 안승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펼치고 나서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신라의 문무왕이 안승에게
고구려를 이어란 이유로 보덕국왕이라고 칭호를 내리기로 해. 근데 가만히 보면 고구려의 부운동을 펼쳤지만 신라로부터 왕이 칭호를 받은 거잖아. 얘는 실질적인 처음에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흥운동이 약간 뒤편에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겠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흑상주랑 복신과 도침이 부흥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 부여융이라고 있는데 의자왕의 아들 중 한 명이었나 봐. 이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고 부흥운동을 펼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를 좀 가볼게요. 발해를 좀 가볼게요. 자, 발해는 자 698년입니다. 698년인데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니까 그때부터 30년이 지났죠. 대조영이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 대조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고구려에서 유민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그 민족, 이민족 중 한 명이라 얘기를 하는데 대조영이 그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최소한 이 사람이 뭐 고구려 유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구려 영향을 받았고 고구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고구려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얘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를 세웠다라는 말,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서 봤을 때 고구려를 잇고 있다는 말. 그래서 발해가 우리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발해도 엄연히 우리 고구려를 이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국가라고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해는요 당의 동주까지 공격해서 요새에서 아마 당나라와 격돌할 정도로 나라가 세졌고요. 일본의 국서를 보내어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때 이 고려는 뭐의 약자냐면 이때 고려는 고구려의 약자입니다. 전성기에는 해동성북이라는 말로 보이는데 바다 동쪽에는 번성한 나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한, 대흥 등의 독자 연호를 썼다 그랬는데 독자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중국과 같은 황제국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란도, 영주도, 신라 등의 주변 나라들과 교류했다고 하는데 이 거란이라는 나라와 교류했던 길은 거란도, 그 다음에 영주라는 국가 교류했던 길은 영주도, 신라와 교류했던 것은 신라도인데요. 어,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해는 신라와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대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해와 이렇게 고구려 사이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더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볼게요. 태조 무영왕 즉 김춘추일 때는 당의 지원을 받은 것을 약속한 나당연합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 그 다음에 삼국통일했던 왕이 여기 없지만 문무왕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었던 신문왕은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관료전 취급했다는 얘기는 현재 관리에게만 땅을 줬다는 얘기 있었고요. 김음돌의 난도 진압했고 만파십적 이야기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는 독서 상품가를 만들어서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신라가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었다 그랬죠. 하대가 되면 될수록 지방 세력이 대두하게 되고 왕권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난이 김헌창의 난이라고 했는데 헌동왕 13년에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난 김헌창이 일으킨 난입니다. 이 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어떤 때는 왕이 1년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쫓겨나는 왕도 있고 그 정도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죠. 왕권이 약화되면 백성들은 점점점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왕권이 약화되면 귀족들 자기들 배만 더 불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 많이 착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약한 만큼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못 살겠다 했던 백성들 중에 난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원종과 에노의 난입니다. 상주일 때에서 시작된 반란인데 중앙정부의 사출에서 세금을 더 수탈하게 되고 신라하대 백성들의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난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제치원 같은 경우는 시무 10조까지 내지만 결국 이거마저도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신라는 점점 더 지방 세력이 강해지고 백성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됩니다. 요게 889년, 894년이죠. 요로부터 한 10년쯤 뒤인 바로 900년에는 그 유명한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901년에는 후고구려가 만들어져. 연대 차이가 몇 년 안 되죠?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 하대의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그 다음 시대는 후삼국 시대로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제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발해는 뭐 정당성 안에 대내성의 국정을 총괄했고요. 삼성육부, 그다음 중정대랑고에서 관리를 감찰했고 중앙교육기관에 국자감이 있더라. 여기 있는 삼성육부는요. 고려시대 때는 이성육부가 되는데 기간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구별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기관은 주자감이 있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국학이 있죠. 그리고 이게 신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로 가면은 성균관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균관은 조선시대 때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의 한교, 서원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통일신라 시대는 구주오소경이 있는데요. 이 구주오소경은 전국을 9개로 나누고 5개의 지방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 9개의 주는 옛날 그 고려 지역에 고구려 지역에 3개, 그 다음에 백제 지역에 3개, 그 다음에 신라 지역에 3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골고루 나눠서 이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도 같이 살 수 있도록 신라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오소경은 그 전국에 신라가 경주가 신라 땅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해서 그 전국을 골고루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구주오소경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구주오소경 중에 경상도 지역은 상주가 들어있는데 구주오소경에 상주가 있었는데요. 우리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이 구주에서 시작된 상주에서 이 이름이 유래됐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군사로 사정부라고 있는 것이 관리감찰했고요.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군은 구사장, 구사당, 지방군은 십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최치원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낙산사, 부상사 여러 자를 창건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원효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을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유물은 이불병자상, 그 다음에 연꽃, 무늬수막새, 발해석 등이 있는데 대체로 고구려의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말고 온돌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통일신라는 천마총과 천마도가 있고요. 동궁과 월지, 특히 월지에서는 14면체 주사위를 있어서 이게 귀족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분황사지 모전석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전석탑이란 유일한 석탑이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불국사에서는 석가탑,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 여기 시간이 좀 돼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